백두대간이 세계 단전입니다. 백두대간이 전 세계의 단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전은 많죠? 우리 몸에 단전은 많아요. 전 세계가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자기가 태양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이 백두대간 자체가 전 세계의 단전이다. 앞으로 이 단전이 열린다는 뜻으로 이걸 써가지고 갔더니 원담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백두대간이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볼 때 단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했더니 큰 선생님, 원담 선생님 웃으시면서 그건 누구한테 들었나? 이래요. 누구한테 들었나?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가 봤다고? 그거 보기 어려운데. 그 볼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데 세상에. 네가 봤단 말이가? 원담 스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손을 놓고 안 놔주셔요. 시자 스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그때는 친견이 10분밖에 안 돼요. 1시간 가까이 계속 나를 붙들고, 덕숭산에 이제 사람이 날 것 같으냐, 그때 했던 대화들이 나중에 가면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를, 이 생에 제가, 세상의 한국 국민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 말입니다.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단전은 차크라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만 단전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저력이 단전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중생이 부처되는 도리가 있어요. 갑자기 단전이 열리면 갑자기 이 우매함이 갑자기 반야지혜로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만한 저력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열리게 될 때 이 지구 땅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무력으로 싸워왔던 이제 맨손의 시대가 돼요. 맨손의 시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불의 시대잖아요. 그죠? 이걸 이기는 게 뭡니까? 수국하지. 수소폭탄이 이걸 이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기는 게 뭡니까? 토입니다. 토국수인데 맨손이 이기는 거예요. 정신문명이 이기는 겁니다. 화를 낼 때 목이고, 그죠? 예? 화를 금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쇠붙이로 싸웠지. 칼 만들고 총 만들고 쇠붙이로 싸웠죠. 지금 전부 원자력입니다. 핵폭탄으로 불로서 다 싸웁니다. 근데 이게 수가 이게 토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청동기 철기 나와가지고 다 장악했는 세계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지요? 이제는 맨손의 시대가 옵니다. 맨손의 시대는 반야의 시대입니다. 선정의 시대고 참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단어 쓰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바가 있는 바에 대해 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쭉 책을 다 찾아보니까 제일 비슷한 분이 타너 스님이에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선택한 거지. 그냥 개념 없이 막 이렇게 누구를 해거 스님의 스승이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타너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걸 남겨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누가 한 분이, 이거 꼭지가 한 분 있어야지. 그죠? 예. 이렇게 이어지는 세상에 한국의 정신문명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김일부 같은 분이 있고, 그 이전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 일제시대 때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라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는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 축이 될 거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이 형태로 볼 때에 일본은 그럼 우리한테 뭡니까? 자청령이죠. 우리 옆에 이게 자청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베코는 이게 대륙이 있죠. 그러면 앞에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이 뭡니까? 인도, 차이나, 만도 쭉 있는, 인도, 차이나, 말레이시아에 쭉 있죠. 앞에 안산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객산이 뭡니까? 호주입니다. 호주. 그럼 왜 베코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왜 청룡이 저 유럽 대륙? 그렇죠. 딱 요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풍수도에 보면 딱 명당혈이 딱 나오는 게 혈이라고 그래요. 혈자리. 혈자리에 반드시 사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자지향이라 그래요. 우리는 도인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그럼 여기는 왜 오느냐? 수행하기 위해서 옵니다. 한국 땅은 태어나는 이유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다 주죠. 당연히 주죠. 왜? 자청령은 아들이나 맏아들이 되는 나라니까 다 퍼줍니다. 이 나라에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자청령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 합니까? 다 막아줬죠. 외풍을 다 막아주잖아요. 자청령이. 바다에서 오는 모든 걸 다 막아준 게 일본은. 그럼 우리 건 여기다 다 퍼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거를 받아서 보존해주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고려 불화가 일본에 더 많아요. 우리 고려 불화가. 예. 고려, 이 도자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도공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간지 아십니까? 예. 일본은 유사 이래로 한류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한국 건 다 좋아했습니다. 조선통신사도 그랬고. 단지 70년대 잠깐 동안 코끼리 밥통 유행할 때 우리가 전부 일본 걸 좋아했죠. 잠시 잠깐. 그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 밥통이 더 좋던데요. 그죠? 일본 밥통 사러 안 가죠? 화장품 사러 일본 갑니까? 그 전자제품 이거 카세트 사러 일본 가요? 한국 거 다 좋은 거 많습니다. 유사 이래로 다 일본은 늘 한류였어요. 유사 이래로 늘 한류였습니다. 우리께 이게 다 갑니다. 근데 일본은 어떤 전쟁이 났어도 몽고도 침입을 못했지요. 보존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근본을 치려고 하니 복을 받겠어?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일본을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일본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됐다 해서 다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래요. 지 땅이나 좀 잘 지키지.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인의 모든 정서가 그렇습니다. 일본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을 스승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중해주지, 그냥.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훨씬 더 뛰어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서 일본 사람은 다 우습게 보는 거야.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단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우리 자청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들섬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산이라는 데가. 1.4때 때 다리가 끊어졌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순국 선열들이 거기 영혼들이 다 있고 지금도 거기에는 말이죠. 일제가 전부 다 한강 용산 철로로다 가지고 그냥 우리 중심부에 다 해코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개발이 쉽겠습니까? 용산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해서 천도제를 많이 지내주고 말이죠. 한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한을 풀어야 돼요, 거기에. 그냥 쉽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들섬에 가가지고 천도제를 막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 인구 하는 분이 많은데 마포대교, 한강대교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대요. 한강대교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대요. 여기를 빨리 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감방입니다. 우리나라는. 타너 스님의 자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자가 간산이었어요. 재밌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5대 산을 감방이라 그래요. 너희 나라 5대 산의 명주 지역에 가면 감방이 있으니 거기에다 사리를 모셔라. 문수보살이 자장율사에게 그렇게 해서 자장율사가 사리를 왜 5대산 내에 모셨는가 하는 게 삼국유사에 있지요. 그걸 감방이란 말이 나와요. 5대산이. 우리나라 5대산을 얘기하는데 몇 군데 얘기하는 곳이 있지요. 감방. 자, 우리는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이라고 하는
중단전의 개념을 볼 때 5대3이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기원적으로 볼 때는 계룡산을 또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원사라는 절 가보셨습니까? 계룡산? 신원사에 가면 중악단이 있어요. 가운데 중자, 매부리 악자, 그죠? 중악단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상악단, 중악단, 하악단이 있다는 거예요. 상악단이 묘향산, 중악단이 계룡산, 하악단이 지리산. 기운의 상중하로 나눠볼 때는 계룡산이 중이다. 뭐냐면 정신 문명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이 척추로 볼 때는 중이 오대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타너 스님이, 오대산 스님이 왜 계룡산으로 가서 자광사를 세웠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감방이 오대산이고 우리나라 안에서 중앙이 이 지역적으로는 오대산이지만 기운적으로는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뭘 봐야 됩니다. 세종시는 뭡니까? 세종시는 뭔가 우리의 기운이 계룡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사람이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룡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공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논산, 그렇잖아요. 요 계룡시를 가장 작은 시가 계룡시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유성, 대전에. 여기 올라가면 세종시 아닙니까? 조치원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되면서 요쪽이, 요 옆에 하카리가, 자광사가 여기 있어요. 유성구에. 계룡산 자락에. 그래서 숭산 스님이, 탄원 스님 얘기 듣고, 앞으로 계룡산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계룡산 좌측 라인에, 그죠? 이게, 계룡산이 여기서 쭉 계룡산 천왕봉에 내려와가지고, 향적봉에 있고 쭉 내려가는 게 논산입니다. 논산. 김일보 선생. 여기 연산면이 있어요. 연산면. 연산은 간께죠. 간께. 그죠? 연산 지역에 김일보 선생이 있었고, 요 지역이 계룡산 자락이 쭉 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 향적봉, 향적산방이라는 곳에서 김일보가 깨달았고, 여기가 향적봉, 여기 국사봉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무학대사 이성계가 이쪽을 보면서 왕궁터를 봤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계룡이라고 하는 게 닭개자가 벼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논산으로 내려오는 게 용의 꼬리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옆자리에 금강대학교 가는 쪽, 그쪽 옆쪽에 이쪽이 금강대학이 생겼고, 천태종이. 그 다음에 여기에 숭산 스님 무상사 세웠지 않습니까? 계룡산에. 예. 계룡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계룡산 정신문명의 수도로서. 아무리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이걸 막는다 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땅이 움직였는데 정역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간과 태가 축이 된다. 이게 진태가 간태가 됐잖아요. 그죠? 보셨죠? 지난주에? 진방과 동서가 진태가 돼 있던 게 이게 간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태가 돼 있으면 여기에 중심되는 데가 계룡산이니까 계룡산에 뭔가 정신문명의 어떤 수도 같은 중심센터가 들어설 거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세종시가 내려가는 게 뭔가 기운적으로 그렇게 땅이 움직여서 그런 기운이 생긴 겁니다. 뭐 연이, 양이, 보순이, 진군이 다 떠나서 우리나라 역대로 이 계룡산 사상을 얘기했던 분들은 보통 진보적인 분들은 다 계룡산에 뭐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조선을 세울 때도 실패했고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하려고도 실패했죠. 다 못했죠.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계룡대가 들어있습니다. 계룡대가. 거기에 맞으면 도 닦는 사람들이 전부 이 계룡산 지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 계룡산 지역에.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신도읍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기를 도읍지로, 서울 말고 여기를 도읍지로 정하려고 했던 터가 남아있어요. 신도안. 일본 같은 교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다. 수건이었다.
정감독이라고 또 딴 거 아닙니다. 계룡산 사상입니다. 계룡산에서 새로운 문명이 한번 열린다, 우리 땅에.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우리 땅에 하단전까지 내려와서 딱 올라오는 정말 중요한 자리, 마지막 그 지점에 계룡산이 있다. 계룡산 앞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서 논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익산 미륵사 있지요? 그 다음 김제, 딱 여기 금산사, 모악산이 이렇게 딱, 여기 딱 모악산이 있어가지고, 계룡산에서 큰 어떤 그 기운이 잉태를 하면, 모악산에 이 성인이 잉태한다. 미륵이 일로 오신다. 그래서 진표율사가 미륵 3회 도량 첫 번째를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다 잡은 겁니다. 성인이 온다. 소설 같은 얘기죠. 하나 실제로 제가 하나하나 이 금화정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런 세계가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만 있고 정역이란 책이 우리 여기에만 책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해안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축이 바뀔 때 이쪽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서남해안 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중국과 붙을 만큼으로. 그건 알 수 없으나 일단 우리는 동해안 쪽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쪽에 이 지진 해일이 오면 해운대 같은 영화가 그저 나오는 영화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한 나라다.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얼마나 위협을 받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했듯이 불기운이 잠재한 물이 들어가서 물이 내려와서 물의 변화가 다 일어나면 대류가 다 바뀌고 지축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뭔가 이 변화가 생겼을 때 거대한 지진판 땅에 지질판이 움직였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보를 있는 그대로 받는다. 정역 세계는 그대로 발을점자 정역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은 조금 바른 덕을 쌓은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악업을 행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과보를 다 받게 돼 있다. 빨리 개과천선해야 된다. 일본도 너무 업을 많이 지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평화와 정수를 고집했다. 우리는 정통을 고집해왔다. 많이 아픈 외세로부터 많이 아픈 그 상처를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정법대로 살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세대 사는데 보통 100년 안으로 잡았을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저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이 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이나 환란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세대는 참으로 복된 세대고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벌써 유교를 다 겪었고 우리 삼촌 시대만 해도 월남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셨죠? 그죠? 일제를 또 겪었고 그러면 이게 평온하게 저희 세대만 해도 평온하게 전쟁 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지점에 100년 가까이를 아무 일 없이 끝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젊으셨을 때 그 고통을 받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 정말 그야말로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살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쭉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게 우리 땅 기운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좀 시점은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한 땅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적당하게 이 만족을 할 줄 몰라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옛날에 비해서. 베풀 줄 모르고 말이죠. 점은 옛날에 더 있었고 베푸는 건 옛날에 더 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게 배불리 먹고 그냥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땅이다. 수행하기 태어난. 이게 제가 백두대간 세계난전론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선승단자입니다. 또 한국당에 온 많은 사람들은 불법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와서 일본에 전파를 했는데 육당 최남선이 얘기했듯이 인도는 서론적 불교요.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중국은 강론적 불교다. 각계 13개 종파가 쫙 펼쳐졌죠. 그런 이 논문으로 치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겠죠. 중국에서 다양하게 다 펼쳐졌지만 결론적 불교는 한국이다.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가지고 일본은 유지 보수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이 결론을 내는 곳이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했던 간산 사상입니다. 간산. 그래서 탄어 사상을 나는 간산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실을 맺는, 결론을 내어주는, 예. 그리고 새로운 걸 열어주는. 그러면 뭡니까? 한국 불교는 결론적 불교이자 새로운 시작의 불교다. 미륵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륵의 불교다. 김일부의 정역에 보면 김일부는 육아의 선비였는데 금화교육의 시대가 오면 용화세월이 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화세월. 예. 수견 누가 보냈는고 수견 보낼 견자 수견 용화세월 금인고 누가 용화세월을 지금 보내주었는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이 아닌데 정역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정역 8기를 통해서 다 공부를 다 해서 결론적으로 글을 쓰고 나서 김일부 선생님 하신 말씀이 누가 용화세월을 지금 여기에 보내어 주었는고 미륵 정토를 여기에 보내줬대. 육아선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 앞으로 용화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기 전에는 미륵경전에도 나오죠. 미륵이 오시기 전에는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큰 그 병들이 생긴답니다. 괴질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병들이 생긴대. 병들이 생기고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세적 현상을 보인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여러분 낙태를 한 게 100년 안 됐습니다. 이 지구 문명이.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산화 제한이라고 해서 하는 형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이죠. 이 낙태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불교 경전에서 말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월이 이게 말법시대입니다. 이 세월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오만방자함이 극에 도달해 있고 여기에서 윤리 도덕과 정신과 사상, 종교 이걸로도 사람들의 이 욕심을 삼진치 삼독심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이 움직인다. 복희팔계는 천이고 문왕팔계는 인이다. 그동안 사람이 성인군자들이 와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이제 땅이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앞에 아주 순수하고 본연의 자세로 자석자리로 돌아가게 가르침을 땅이 해줄 것이다. 이게 김일부의 정역입니다. 한국 땅이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전 세계의 말세적인 형태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든든하게 편안하게 먹으시고 여러분 자성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수련하시는. 제가 그랬죠. 한국은 선승단자형이다. 한국 땅에 와서 참선 안 하면 헛일이다. 태어난 보람이 없어요. 해암 스님이 제가 무슨 해암 스님이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만 짓지. 예. 그 원당함 달마선언에서 철야 영맹정진을 하고 이제 보살님들이 각계 이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고 막 뛰어 내려갑니다. 네, 해암 스님 불러요. 뭘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냐고. 빨리 가야 좋은 자리를 잡습니다. 업을 지으려고 그렇게 빨리 내려가냐 이거죠. 업을 지으려고.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 땅은 수련하기 위해서 태어난 곳이고 한국 땅에 태어났을 때 이 생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선정 같은 아주 고귀한 체험과 여러분 마음 본래 자성자리를 한번
보셔야 되겠다.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금강경 강성대회야. 금강경 강성대회 목적이 그겁니다. 선정에 결국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외워서 마지막까지 선정에 가보는 체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큰 스님 그 뜻이. 네. 여러분 그 선전에 그런 거 있던데요.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 선전이 있던데요. 선정이요, 여러분 참 좋은데 어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그 설명을 이렇게 다 해놓은 데가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본래 자리가 적정무구 청정자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안 할 뿐이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개념치 마시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세상에 참 좀 환란이 있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이 아니다. 이건 이제 지구가 결실을 맺는 것이다. 땅이 그러하다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여러분 참선을 하시고 마음에 일념으로 경을 외우셔도 좋고 사경을 하셔도 좋고 절을 하셔도 좋고 연구를 하셔도 좋고 다른 일을 하셔도 좋고 뭐를 하셔도 좋습니다. 금강경 암송을 하셔도 좋고 화두 들고 참선을 하셔도 좋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 자리에 이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를 딱 있으면서 이 우주 이법에 돌아가는 것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올바르게 사신다면 이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번 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생을 마무리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다음부터 열리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세상일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 인과가 역연하니 세상 흘러가는 이 요몽한 포용 같은 현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정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연공을 하셔라. 연공을 하셔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정진을 하셔라. 정진을 늘 하고 계셔야 힘이 붙고 선정에 들 수 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충격과 어떤 그런 놀란 일들에 잘 대처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